6월은 보훈의 달이죠. 6월 6일이 현충일이고 6월 25일이 6.25 북침공의 날이었죠. 이즈라 어찌 우리 이날을. 그런데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그분들만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게 아니고 개죽음 한죠. 개죽음. 이런 식으로 간다 그러면 지금 주적인 북한의 그 괴수를 마치 상전 모시듯이 떠받들고, 이 문재인 씨는, 이분은 민족의 반역자예요. 이제는 이런 식으로 가면 민족의 반역자입니다. 그런데 그러한 민족의 반역자가 어떻게 대통령의 지위에 올랐으며 또 그 대통령의 지위를 계속 존속시킬 수 있는가? 왜 그런가? 그건 그를 지지한다는 국민적 여론이란 게 있기 때문입니다. 그 여론이 아무리 조작되었든 뭐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얼개는 있기 때문에 조작이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? 전혀 0%의 지지라면은 그거를 무슨 수로 70%의 지지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? 적어도 절반 이상은 실제 지지자가 있다는 거겠죠. 소위 말하는 촛불혁명이라는 것으로 국민이 분노해서 부패한 박근혜 정권을 끌어내렸다 이거죠. 좋다 이거예요. 그렇게 끌어내린 게 정의였다고 칩시다. 그러면 박근혜 정권을 끌어내릴 때 촛불 쿠데타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증거는 별로 없었어요. 신문 보도 내용, 지금 드루킹 사건에 대해서 얘기해주는 그 정도의 증거만 가지고도 분노해서 일어났어요. 그러면 똑같이 지금 드루킹 사건 같은 거 이런 게 일어나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보다 이쪽이 오히려 더 명확한 증거가 많아요. 여기는 왜 분노하지 않는 겁니까?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킨 그 동일한 자세를 가지고, 그럼 그때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킬 때 얘기한 게 뭐냐면 직접 민주주의고 우리는 국민이 주권자이고 그 국민이 위양한 주권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썩어 빠진 박근혜는 갈아치우겠다. 그렇게 했어요. 그것까지 좋다 이거예요. 국민이 분노한 신이라고 얘기했죠. 또 외국 사람은. 한국 국민은 분노한 신이다. 분노한 신은 신이라고 합시다. 자, 그러면 이번에는 왜 드루킹 사건, 이 사건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습니까? 증거가 확실치 않아서?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사태라고 하면서 최순실 거기에 대해서 막 발표 나올 때 그 정도 증거보다는 지금 드루킹 사건의 증거가 더 많아요. 더 확실한 게 많습니다. 여태까지 발표된 것만 가지고도. 근데 왜 분노하지 않는 거예요? 분노의 신이 어떨 땐 분노하고 어떨 땐 분노하지 않는다면 그건 신도 아니고 악신이에요, 악신. 신이란 것은 분노할 수 있어요. 분노할 때 분노하는 어떤 원칙이 있고 잘못된 정권에 대해서 분노해서 일어나는 그 어떤 항구성을 가질 때 그것이 우리가 분노의 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. 자기가 뽑았으니까 문재인을 뽑은 사람에 대해서는 분노할 수 없으니까 그게 이유요. 그거는 바로 적폐인 거예요. 자기가 뽑은 사람에 대해서는 분노하지 않는다. 자기가 뽑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분노한다. 이보다 더 큰 적폐가 어디 있습니까?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는데 왜 촛불혁명이 지금은 안 일어나는가? 문재인이 지금 드루킹 사건을 일으켰죠?
드루킹 사건의 배우라고 이 정도면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에 그때 일어날 때 내세웠던 그 신문 찌라시 이런 것보다 더 확실해요. 아직 밝혀지지 않았죠. 문재인이가 드루킹 사건의 배우인지 아닌지 안 드러났죠. 박근혜 대통령도 마찬가지였어요. 드러나지 않았어요. 그런데 그냥 탄핵시켰어요. 그럼 똑같은 원리가 작용한다면 이번에도 탄핵해야 될 거 아니에요? 근데 조용하잖아요. 이게 무슨 신이에요? 이게 무슨 정의예요? 이게 무슨 촛불정신이에요? 이런 촛불은 촛불이 아니에요. 이거는 그 LTE 스위치 껐다 켰다 하는 조작되는 촛불이에요. 촛불이라는 것은 자연적으로 발화하면 불어서 끌 때까지는 타오르는 그게 촛불이에요. 이게 무슨 촛불입니까? 문재인, 제가 얼마 전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는데, 문재인이 판문점 회담한다고 갑자기 올라갔다 내려왔잖아요. 이건 간첩질이다, 이거는. 간첩질이 뭐 다른 겁니까? 간첩이 하는 유사한 행동을 하면 그 사람이 간첩이에요. 난 간첩처럼 행동했지만 간첩이 아니다. 그건 조사를 받아봐야죠. 간첩인지 아닌지. 외관상 간첩들이 하는 일을 했어요. 간첩이에요. 촛불은 여기에 대해서 왜 안 일어납니까?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결론은 뭐냐 하면 촛불을 들고 일어나서 국가의 정의를 세우겠다고 일어났던 사람들이 모조리 개돼지였다는 거예요.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일어났던 많은 순국선열들이 개죽음을 한 것입니다. 이러한 후손들을 위해서. 이러한 후손들일 줄 알았으면 그 사람들 목숨 안 버렸어요? 항복했어요? 항복하고 적군의 장수로 편입돼서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길을 버리고 순국의 길을 택했습니다. 저는 혹성탈출이라는 영화가 있죠. 요즘 새로 나온 혹성탈출이라는 영화가 있고 옛날에 찰턴 헤스턴이 주연했던 혹성탈출 두 가지가 있는데 요즘 돌아다니는 요즘 유행하는 혹성탈출은 얘기가 좀 다르죠. 스토리가 다르고 이제 첫 번째 원조 혹성탈출에서는 찰턴 헤스턴이 이제 결국은 인류의 멸망을 보면서 너무나 자살하면서 영화가 끝나는 그런 영화였는데 이거 혹성탈출처럼 되는 거 아닌가? 한반도에 한국에 살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그 얄팍한 민족주의라는 거 지금 제일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문재인 씨예요. 당신은 북한이 뭔지 모릅니까? 그런데 북한에 대한 숭배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. 나는 당신이 왜 북한에 대한 숭배 사상을 갖고 있는지를 압니다. 그건 당신이 머리가 나쁘기 때문이에요. 머리가 나쁜 사람들은 세뇌를 당하면 그 세뇌의 힘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. 죽을 때까지.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. 우매한 거예요. 마치 한번 훈련을 받았으면 그 훈련받은 개가 다시는 그 주인을 배반하지 못하듯이 그렇게 세뇌당한 거예요. 젊은 시절. 그 값싼 사회주의 사상. 정말 머리 좋은 사람들은요, 그 사회주의 사상이 허구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깨닫습니다. 그만큼 머리가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세뇌당하는 거예요. 좀 다른 이야기가 될지 모르지만 저는 성악을 한 사람입니다. 그래서 성악을 이렇게 좀 하면은요, 이 사람의 소리, 사람이 내는 목소리, 그 사람이 내는 어떤 노랫소리,
이런 거를 듣고 그 사람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를 좀 알게 됩니다. 이게 전문가라는 거예요. 나는 김정은이의 목소리를 들으면 소름이 끼칩니다. 이게 전문가예요. 성악을 연마하고 오랜 동안 그 아름다운 소리를 내려서 연마한 이런 예술가의 그런 감각입니다. 이게 목소리가 좋다는 게 아닙니다. 목소리가 좋고 나쁘고 얘기가 아니라 목소리가 좋아도 그 안에 느낌을 주는 아주 나쁜 목소리가 있어요. 우리가 이런 거가 있기 때문에 성악가의 성악 예술을 우리가 듣는 겁니다. 이런 게 있기 때문에. 그래서 성악가의 성악 예술을 우리가 듣고 그 사람이 만들어내는 어떤 아름다운 세계를 우리가 같이 공유하는 것입니다. 뭐 저는 그만한 성악가가 못 돼서 죄송합니다만은 어쨌든 미완성의 성악가지만 나름대로 조금은 압니다. 근데 그런 사람이 국민들 한번 뭐 판문점에서 문재인 씨하고 만나고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겁니다. 참 너무나 좌절감을 주는 이야기예요. 지금 이게 맞으려면요,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여태까지 알아왔던 북한 주민들의 참혹한 상황, 이런 게 다 허구고 다 그냥 조작된 것이고, 저 북풍을 일으키려고 그 옛날 정권들이 다 지어낸 이야기다. 탈북자들 전부 거짓말이다. 그런 거 없다. 이렇게 돼야 됩니다. 근데 만약에 정말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실이 정말 사실이라면 어떠한 이유로도 김정은이란 인간은 민족 반역자예요. 어떠한 이유로도. 김일성이라는 인간은 민족 반역자인 거예요. 더 나아가 문재인 씨, 당신이 이미 어쩌면 민족 반역자의 길로 접어 들어가고 있는지도 몰라요. 근데 상당히 완곡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. 보훈의 달을 맞아서 참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들려고 그분들이 자신의 목숨을 걸어서 안중근 의사가 자기가 죽는 줄 알면서도 세계사에서 안중근 의사 같은 사람은 없습니다. 그런 식으로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서 그렇게 그걸 죽이려고 나갔던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. 단 하나 예외적인 국가가 하나 있죠. 일본이죠. 가미가제 특공대라 그래가지고 자기가 목숨을 죽는 걸 알면서 폭탄을 싣고 투하했던 그런 나라가 일본이죠. 무서운 나라죠. 물론 또 중동 지역에는 폭탄 자살 테러라는 것도 일어나는데, 어쨌든 안중근 의사 같은 이런 고귀한 사람들이 뿌린 이 고귀한 피를 개죽음으로 몰아가고 있어요, 지금. 저는 보훈의 달을 맞아 6월 6일 현충일을 지내면서 단 한 사람 문재인 씨에게만 책임을 씌우고 싶지는 않습니다. 문재인 씨 본인 당신은 민족 반역자의 길로 자꾸 접어들어가고 있는 것도 맞지만, 그것이 가능한 것은 그를 지지한다는 여론에 속아서 그랬든 아니면 촛불혁명이라는 거기에 어리 씌워서 했든 어쨌든 대다수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이 사람들이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. 그것이 우리를 더욱 수치스럽게 만들고 더욱 좌절하게 만들고, 어떻게 문재인 씨가 아무리 뭐 한다 그래도 국민의 지지가 없다면 대통령이 되겠습니까? 대통령 되라고 지지했으니까 된 거 아니에요. 지금 정말 요즘처럼 한국인으로서의 그
자부심이 없어지는 때가 없는 것 같습니다. 너무 수치스럽고, 이거 외국의 서양의 정말 그 선진국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 모르겠습니까? 야, 이거 한국인들 좀 알고 봤더니 엄청 미개한 사람들이구나. 이렇게 알 거라고요. 참, 할 얘기 더 많습니다만은, 보국의 날을 맞아, 보훈의 달을 맞아, 이렇게 우리가 지금 피땀 흘려 목숨을 바쳐 이 나라를 지켜왔던 순국 소년들의 그 죽음을 지금 개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는 이 문재인 정권과 그 문재인 정권을 좋다고 박수치면서 쫓아가는 이 개돼지 국민들, 그들로 하여 지금 순국 소년들의 피가 개죽음의 피로 바뀌고 있어요.